1%. 의료사고로 다툴 때 환자가 병원을 완벽히 이길 수 있는 확률입니다. 100번 싸워서 한 번 이길 수 있는 분쟁. 그렇게 환자는 의료사고로 한 번, 재판에서 또 한 번 힘겨운 싸움과 마주합니다. 병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절박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마 뱃속에서는 건강했지만 병원의 과실 논란 속에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둔 아이의 이야기를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떠나보낸 그날.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엄마 36살 김유리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기를 잃은 건 지난 6월 22일입니다. 당일 오전 6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촉진제를 맞고 진통이와 유도분만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5시간이 지나고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설명도 없이 흡입 기계를 넣고 배밀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막 위에서 눌러 제끼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고 묵살되고 제왕절개를 했더라면 계속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태아 머리를 꺼낸 후 계속 잡아당기고 돌린 끝에 오후 1시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신생아실로 데려갔고 김 씨를 수면 마취 시켰습니다. 그리곤 상태가 좋지 않다며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오후 5시 20분 아기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 질식, 기흉, 타박상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울지를 못했어요. 온몸이 이제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질식이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됐고 그런데 분만한 병원 측의 기록은 석연치 않습니다. 출생 증명서에 아기 신체는 물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 측정한 몸무게도 크게 달랐습니다. 초음파 측정에선 3.3kg이었지만 실제로는 4.5kg으로 1k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측정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아 머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는 불가능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길 땐 아기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CCTV가 없다 보니까 제 주장 말고는 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경찰은 최근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관련 취재를 한 봉지욱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방금 전에 전해드린 사례부터 좀 볼게요. 쌍꺼풀 수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사실 이런 사연은 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이번에 저도 취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지난 5월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눈두덩이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2달 뒤에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아예 안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외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에 찔리거나 해서 우리 눈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면 명백한 과실을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다 입증을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례에 앞서서 전해드렸던 그 부산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산부인과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분만 과정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산모는 이래서 분만실에 CCTV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글을 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모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결혼 3년 만에 시험관으로 힘들게 가진 애기예요. 그러다가 이거 더 소중했고 이렇게 떠날 줄 몰랐죠. 혹여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내 사실만큼은 은폐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CCTV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수술실 CCTV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의사들이 다 반발을 해가지고 뭐 발의됐다가 계류하다가 결국엔 폐기가 됐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일단 하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19대 때와 20대 국회 때도 개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네. 이번 국회 들어서도 최근 앙규백 김남국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 침해다. 손이 떨려 수술할 때 실수한다. 의사가 사고를 피하려 어려운 수술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인데 사실 병원 수술실 외에 진료실과 응급실에는 네. 현재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미 강남 성형외과 상당수가 수술실에 CCTV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손을 떨려 수술을 못한다. 이런 건 앞뒤가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병원과 합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 합의를 못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거나 형사 고소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2018년도 건수인데요. 959건이 와서 전부 승소한 그 건수는 7건입니다. 약 0.9%. 그러니까 1%가 안 됐습니다. 일부라도 승소한 건은 30.9%, 약 31%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건 중 7건은 병원이 완벽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환자가 의사 과실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독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독일은 의사가 과실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당장은 독일처럼 바꿀 수가 없으니 CCTV라도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자. 시민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에 이렇게 동의하는데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아달라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산 한 달 만에 아이를 잃은 부부의 사연을 전합니다. 부부는 병원과의 민사재판에서 졌는데 분만실에 CCTV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이 씨 부부가 충남 천안 산부인과에서 얻은 첫째 아들 축복입니다. 진통이 너무 길어 제왕절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거의 진통을 15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원장이 난산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큰 소리로. 병원은 축복이를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그냥 애기 대학병원 잠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만 했지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당시 의무 기록엔 축복이 머리에 핏덩이가 뭉쳐있다고 적혔습니다. 출산 도중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겁니다. 축복이는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엄마가 힘을 못 줬고 다 엄마 탓, 그냥 제 탓인 거예요. 산부인과는 부부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측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애는 없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사는 사람은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10달 품은 제 애기는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부부는 분만실 CCTV를 요청했지만 없었습니다. 의무 기록이나 녹취본이나 그런 거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CCTV 입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의무화를 해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선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실상 환자 측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CCTV를 좀 의무화해서 우리 지금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CCTV 설치는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인권 침해와 녹화본의 해킹 우려 등을 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가 도내 병원 6곳에 CCTV를 설치해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법원은 지난해 민사소송 선고에서 병원 과실을 80%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 어머니가 확보한 수술실 CCTV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 수술실엔 CCTV가 없는 현실. 경기도는 2018년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환자 동의를 받고 녹화하는데 동의율이 85%에 달합니다.
지난해 5월 수원과 파주, 이천 등 나머지 도내 병원 5곳도 CCTV를 달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수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녹화 파일이 해킹돼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했을 때 나는 수술에 위축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의무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쭉 진행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의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CTV를 보여달라는 환자의 요청으로 업무가 마비될 거란 걱정도 기우였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 의료원 6곳에 접수된 CCTV 파일 제공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